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은행 창구와 자산관리 부서를 거쳐온 금융 전문가 윤서연입니다. 오늘은 61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금, 적금, 안정적이라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예금만 고집하면 당신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수백 명의 고객 중 예금만 고집하다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산이 줄어든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의 예금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돈이 조용히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남은 인생을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예금 이자의 현실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평균 3%대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 이자는 2%대 초반이죠. 반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3%를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년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1억 원을 예금해 두면 1년 뒤 이자 후 손에 쥐는 건 약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3% 오르면 그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9,7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원금이 보존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년 돈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둘째, 의료비와 돌발 지출입니다. 노년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이 정말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매달 약값과 치료비로 수십만 원이 나가죠. 여기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만 들고 있으면 이런 긴급 상황 때 원금을 깨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중도해지이자 손해까지 보게 됩니다. 셋째, 기대 수명과 자산 소진 속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2세, 여성은 86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90세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 이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예금만으로는 그 기간 동안 물가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심리적 안전 착각입니다. 예금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니까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안전하다는 건 액수가 유지된다는 뜻일 뿐 가치가 유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다섯째, 기회비용 손실입니다. 예금만 고집하면 그 돈이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정형 채권, 배당주, 공모형 리츠라이츠 같은 상품은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몰라서 못해? 라며 아예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 결과 10년, 20년 후에 같은 자산을 가진 또래보다
훨씬 적은 생활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금만 고집할 때의 위험입니다.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목적별 자산 나누기입니다. 모든 돈을 예금에 묶어두지 말고 필요 시기와 목적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1년 내 쓸 돈 단기 예금이나 CMA 계좌. 1에서 3년 내 쓸 돈 중기 채권형 상품. 3년 이상 안 쓸 돈 배당주, 리츠 분산 ETF. 이렇게 나누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안전자산은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자산은 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인플레이션 방어형 상품입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수익이 함께 오르는 자산을 일부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성장주, 인프라 펀드, 금 ETF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은 전쟁, 경기 침체, 환율 변동기에도 가치가 방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본인이 이해할 수 있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수익형 안정자산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 5% 이상이고 10년 이상 배당을 줄이지 않은 기업 주식 혹은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가 리츠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대안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맞춤 상담을 받는 겁니다. 단, 상품을 파는 은행 직원 말만 듣지 말고 당신의 전체 자산 구조를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재무 설계사나 CFP를 찾으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저 윤서연이 수십 년간 고객 자산을 관리하며 직접 검증한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상품별 장단점과 실제 가입 사례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안은 생활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연금, 이자, 배당 같은 정기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와 월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계좌를 분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안은 의료 간병 대비 자금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외에도 간병보험, 실손보험 등을 검토하시고 현금 유동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세요. 이 자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대안은 리스크 분산입니다. 한 상품, 한 금융기관, 한 통화에만 자산을 몰아넣지 마세요. 예금도 은행별로 분산해야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안전해집니다. 또한 원화뿐 아니라 달러 예금이나 해외 ETF를 일부 보유하면 환율 변동 시에도 자산 가치가 방어됩니다. 여덟 번째 대안은 은퇴 후 부업이나 소득원 만들기입니다. 투자 수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도 작게라도 꾸준히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살린 재능 판매, 소규모 임대사업, 온라인 강의 제작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안은 상속증여 계획 세우기입니다. 노년기에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언제부터 증여를 시작할지 미리 계획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10번째 대안은 정기적인 자산 점검입니다. 연 1회 이상 전체 자산을 점검하고 수익률, 위험도, 유동성을 다시 계산하세요. 시장이 변하면 전략도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전했던 상품이 지금은 위험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전엔 위험했던 상품이 지금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김영자 가명님은 은퇴 후 전 재산 5억 원을 모두 예금에 넣고 생활했습니다. 처음 5년은 이자만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10년 차에 들어서면서 원금을 깨기 시작했고 결국 80세가 되기 전 대부분의 자산이 소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박철수 가명님은 은퇴 직후 자산을 3개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계좌, 중기 투자 계좌,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생활비는 예금과 CMA로, 중기자금은 채권형 펀드와 안정형 ETF로, 장기자금은 배당주와 리츠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자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최미경 가명님은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해 환율 변동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예금과 해외 ETF에서 수익이 나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금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첫째, 정보의 귀를 여세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금융 환경도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안전자산이 지금은 위험자산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위험자산이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금액부터 시도하세요.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50만 원처럼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투자는 언제나 변동이 있습니다. 잠깐의 하락에 겁을 먹고 팔면 진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건강을 지키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유지되어야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자산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방어와 성장의 균형입니다. 예금은 방어의 도구일 뿐,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 윤서연이 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작은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